안녕하세요. JD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순환매 다시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2024년 9월 JD부장부서 37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8월 26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단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고용 맨데이트의 확실한 부상, 주식 채권 올라가고 달러 연중 최저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57%, S&P 500 지수는 0.42%, 다우존스 지수는 0.14%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미국 주식 순환매 다시 시작인가? 어제 비농업 고용 증가폭이 대폭 내려갔습니다. 즉 고용이 뻥튀기 된 것이 되돌려졌다는 얘기인데요. 고용이 안 좋으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은 이미 같은 일로 지난번 주가가 떨어진 경험이 있고요. 곧바로 연준에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만큼 9월 FOMC에서는 확실히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연준이 50bp를 내리는 비컷을 하면 오히려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미국 시장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따라서 25bp 스몰컷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9월에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데이터가 나왔으니 금리 안 내려갔다가 진짜 경기 침체 오면 언론에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9월부터 12월까지 3번 연속으로 25bp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금리 인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주춤하고 러셀 2000이 1%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추세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한 마당에 순환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빅테크를 팔고 중소형주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순환매가 시작되면 빅테크가 20% 이상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러셀 2000이 속한 중소형주가 40% 이상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조짐이 있었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무산되었죠. 꼭 순환매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나스닥, 애플, 빅테크 뿐이 아니라 러셀 2000 지수 추이도 잘 봐야 합니다. 순환매가 일어난다면 다시 리밸런싱을 시작하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투자자는 자본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기업가는 기업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몸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기업가는 사람을 잘 다뤄야 기업가가 됩니다. 자신이 할 일을 남이 하도록 만들어야 기업가가 됩니다. 그러려면 남에게 돈을 주고 자신이 할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돈만 준다고 남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함께 써야 합니다. 저는 기업가와는 잘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다룰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도 팀원이 시키는 일을 잘 못하면 제가 팀원 일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관리직도 기업가도 잘 안 맞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군대 생활 잘 하는 사람이 회사 생활도 잘 합니다. 군대 생활 잘 하는 사람은 남에게 일을 잘 시키는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 잘 하는 사람도 나의 일을 남에게 잘 시키는 사람이죠. 군대 생활, 직장 생활 모두 공통적으로 조직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바로 시스템이죠.
나의 일을 남이 하거나 자본이 그것을 대신하면 그것을 시스템이라 합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남이나 자본이 내 일을 대신해 잘 해줘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리더는 이성적으로건 감성적으로건 남이 나의 일을 성심성의껏 잘 하도록 독려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는 사실 남의 노동 또는 자본 수익에 기대어 기생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봉건시대 귀족도 소장농의 노동 또는 토지의 수익에 기생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 미래도 남의 노동에 기생하는 계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기업가는 내 일을 남에게 시키고 무엇을 얻습니까? 돈을 주고 남의 시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남는 시간에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여행도 가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일뿐 아니라 남의 일까지 해야 합니다. 남의 일을 하는 대가로 나는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을 씁니다. 노동자는 근무 시간에는 남의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고 퇴근 후에는 내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없습니다. 돈과 시간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돈은 무한하지만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이죠. 요즘 즐겨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식을 세계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정작 그들은 아름다운 장소까지 날아가서 그것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가가 될 수 없기에 투자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기업가는 사람을 잘 다루어야 하지만 저는 그 방면에 소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기업가보다는 돈을 다루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자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없습니다. 다만 돈에 휘둘리면 감정 소모가 심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시스템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뉴얼이죠. 저는 상황을 완벽히 지배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을 다루거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싫어합니다. 거래량이 적어 위기에 팔리지 않는 잡주도 싫어합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한 세계 1등 주식이 좋습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벽돌책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동이 자본보다 작다. 자본이 노동 소득보다 크다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봐도 노동으로 번 소득보다 자본으로 번 소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보다는 투자자 또는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는 시간이 없고 따라서 여가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버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묻는 대답에 다다익선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다가 내 소중한 젊음이 다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생활비를 쓸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만 되어도 그것에 만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써서 생활비를 버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기 힘듭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유전자가 시키는 짓입니다. 내 몸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 유전자를 후세로 옮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았으면 숙주의 할 일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 본능이죠. 일단 내가 살아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키우고 할 것 아닙니까? 유전자가 가장 신경 쓰는 일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까지 내가 죽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내가 죽지 않고 생존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생존 본능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돈에 집착합니다.
현재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가가 아니고 돈이라면 나는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내가 생활고를 벗어날 정도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돈이 돈을 벌어 내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기업가 또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로서 생활비를 버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얼마의 돈을 모아야 할까요? 최소 2억 원만 모으면 됩니다. 2억 원을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해 매년 25%의 복리로 이익을 낸다면 1년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이론상 한 달에 400만 원씩 생활비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자로서 생활비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돈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여가를 즐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가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키거나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는 일 등을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에게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보다 여유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이 여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거꾸로 돈에 의해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미국 주식 순환매 다시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